우리 병원 블로그 환자분들한테 좋은 정도 주려고 시작했는데 혹시 나도 모르게 법을 어기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오늘은 이 복잡한 대한민국 의료법 속에서 어떻게 하면 안전하고 또 효과적으로 마케팅할 수 있는지 그 핵심만 쏙쏙 뽑아서 알려드릴게요. 네, 바로 이 질문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많은 병원 관계자나 마케터분들이 정말 좋은 의도로 정보를 제공하려다가 무심코 쓴 단어 하나 때문에 법적인 문제에 휘말릴 수 있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먼저 블로그에 어떤 법적 위험이 숨어 있는지 알아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죠. 이것만은 절대 쓰면 안 된다 하는 5가지 금지 표현을 하나하나 짚어볼 겁니다. 이걸 또 어떻게 안전하게 바꿀 수 있는지, 그리고 글 올리기 바로 직전에 최종 점검하는 체크리스트까지 전부 알려드릴 거니까요.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자,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시작해볼까요? 바로 블로그에 숨겨진 법적 위험입니다. 아니, 그냥 정보 공유하는 글인데 이렇게 가볍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잘못된 문구 하나가 치러야 할 대가는 생각보다 훨씬 클 수 있습니다. 대체 어떤 위험이 있다는 걸까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현행법상 병원 블로그는 의료 광고로 취급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의료 광고에는 굉장히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만약 이걸 어기면 의도가 어땠든 상관없이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같은 직접적인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마케팅 좀 해보려다가 오히려 병원 신뢰도에 큰 흠집이 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가 볼게요. 병원 블로그 글을 쓸 때 반드시 피해야 할 5가지 핵심 금지 표현. 이것만 제대로 알아두셔도 웬만한 실수는 다 막을 수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귀 쫑긋 세워주세요. 첫 번째 규칙은 환자 특정 금지입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 같지만 환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글을 읽는 사람이 이 사람 누군지 알겠다 하고 유추할 수 있는 정보들 있죠. 나이, 성별, 직업, 사는 동네 같은 거요. 이런 구체적인 정보는 절대 언급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오늘 오신 50대 여성 환자분, 이렇게 콕 집어서 쓰지 마시고요. 주로 50대 분들 중에 이런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와 같이 일반적인 정보로 바꿔주는 겁니다. 핵심은 개인의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라 보편적인 정보로 포커스를 옮기는 거, 이게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는요, 치료 결과를 단정짓는 표현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환자마다 상태가 다 다르고 사실 의료의 100%라는 건 없잖아요. 그런데 완치 보장, 확실한 효과, 이런 식으로 결과를 딱 잘라 말하면 환자에게 큰 오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게 사실 뉘앙스 차이거든요. 결과를 보장한다는 단정적인 말투가 아니라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처럼 가능성을 제시하는 톤으로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확신을 파는 게 아니라 정확한 정보와 가능성을 제공하는 역할에 머무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 규칙은 바로 우리 병원이 최고다 하는 느낌을 주는 표현들을 피하는 겁니다. 최고의 실력, 가장 정확한 진단 같이 우리 병원이 다른 곳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인상을 주는 말들이요. 예를 들어 객관적인 근거도 없이 가장 정확한 진단이라고 주장하기보다는 적절한 진단을 해드리기 위해 항상 노력합니다 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의 목표나 노력을 보여주는 게 전문성과 안전성, 2마리 토끼를 다 잡는 방법입니다. 네 번째, 규칙. 이건 정말 예외가 없어서 특히 중요해요. 별표 5개짜리입니다. 다른 병원이나 의원과 우리 병원을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모든 표현은 그냥 전면 금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정한 경쟁을 해칠 수 있기 때문이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다른 규칙들은 이렇게 바꿔 쓰세요 하는 대안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비교 금지는 대안이 아예 없습니다. 그냥 쓰면 안 돼요. 다른 병원보다 우리가 낫다는 뉘앙스가 조금이라도 풍기면 위험합니다.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게 정답입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5번째 규칙입니다. 이건 환자의 불안한 마음을 이용하는 것과 관련된 건데요. 이 증상 그냥 두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공포심을 자극하거나 너무 노골적으로 당장 우리 병원으로 오세요 하고 내원을 유도하는 표현, 이것도 금지입니다. 그러니까 꼭 우리 병원으로 오세요 하고 직접적으로 말하는 대신에 이런 증상이 있다면 가까운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처럼 일반적인 건강 정보로 전달하는 거죠.
이게 환자에게 선택권을 주면서 신뢰를 쌓는 훨씬 더 세련된 마케팅 방식 아닐까요? 자, 지금까지 여러 규칙들을 살펴봤는데 막상 글을 쓰려고 하면 어떻게 바꿔야 하지? 좀 막막하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바로바로 참고하실 수 있게 한눈에 볼 수 있는 요약자료, 일종의 치트시트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이 표가 여러분의 든든한 치트시트가 되어줄 겁니다. 환자를 언급할 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 효과를 설명할 땐 어떤 단어를 써야 하는지, 상황별로 금지 표현과 안전한 표현을 싹 정리해 두었습니다. 블로그 글쓰기 전후에 이 표를 보면서 한번 쓱 점검하는 습관만 들여도 실수를 확 줄일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배운 내용을 실전에서 써먹을 차례입니다. 글을 다 쓰고 이제 게시 버튼만 누르면 되는데 딱 1분만 투자해서 스스로 법적 위험을 점검할 수 있는 최종 체크리스트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7가지 항목 같이 한번 짚어볼까요? 첫째, 환자를 특정할 만한 정보는 없는지. 둘째, 완치처럼 단정적인 표현은 없는지. 셋째, 최고 같은 우월성 표현은 없는지. 넷째, 다른 병원이랑 비교하지는 않았는지. 다섯째, 우리 병원으로 오라는 직접적인 유도는 없는지. 여섯째, 괜히 공포심을 조장하는 말은 없는지. 마지막으로 치료 결과는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면책 조항을 잘 넣었는지. 이 간단한 과정이 여러분의 블로그를 안전하게 지켜줄 겁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입니다. 오늘 쭉 얘기를 들으시면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마케팅하기 너무 힘드네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요, 관점을 살짝만 한번 바꿔볼까요? 어쩌면 이 규칙들이야말로 환자의 신뢰를 얻는 가장 강력한 마케팅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법을 지키는 건 단순히 처벌을 피하기 위한 소극적인 방어가 아니에요. 오히려 수많은 과장 광고 속에서 이 병원만큼은 정직하고 정확한 정보를 주는구나 하는 믿음을 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거죠. 즉, 법을 지키는 것이 가장 강력한 브랜딩 전략이 되는 셈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한 이 시간 어떠셨나요? 이제 여러분의 다음 블로그 포스팅은 어떤 길을 선택하게 될까요? 부디 법적 위험을 감수하는 길이 아니라 환자에게 깊은 신뢰를 주는 현명한 마케팅의 길을 선택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